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 정보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5월의 제철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어는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졸중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알칼리성 식품인 매실은 피로 해소와 해독 작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어는 비타민 A가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늘어나는 나홀로 가구에 발맞춰서 외식업계에서도 1인용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음식을 혼자 먹는 식문화가 퍼지면서 1인용 제품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혼자서 부담 없이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결심한다면 먼저 떠오르는 업종은 바로 외식업일 것입니다. 실생활 중 빈번한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친숙한 업종으로 창업에 많이 뛰어드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외식업 창업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형태의 매장이 많이 생기고 있고 불경기에 거액을 들여 무리하게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소자본 창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출시되고 나홀로족을 타깃으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매장. 이곳에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는 햄버거처럼 피자를 1인 기준으로 판매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브랜드는 피자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만든 피자 브랜드입니다. 기존의 피자는 혼자서는 먹기 힘들고 여러 명이 있어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메뉴인데요. 저희는 혼자서도 가볍게, 편하게 자주 먹을 수 있는 피자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의 빈티지한 인테리어로 외국 펍에 놀러온 느낌을 살려 고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이곳.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 1인 피자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MZ세대의 자기만의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피자라는 아이템은 늘 혼자 먹기엔 부담스러운 음식이며 여러 명이 있더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는 양보해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진짜 1인 피자라는 슬로건으로 혼자서도 부담 없이 여럿이서는 다양하게 메뉴를 선택하여 햄버거나 핫도그처럼 한 손으로 가볍게 먹을 수 있도록 수제 피자를 개발했습니다. 혼밥에 적합한 구성으로 1인 피자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선보인 1인 피자는 약 25cm 사이즈로 혼자 먹기에 적당한 크기를 자랑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합리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피자와 비슷한 토핑으로 만족도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마약 옥수수 맛 피자 먹었는데 옥수수 맛도 잘 느껴지고 치즈 맛도 잘 느껴지고 되게 깔끔하게 한 손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혼자 먹기 좋은 1인 피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냉동 피자가 아닌 고객이 원하는 메뉴를 주문함과 동시에 그 즉시 조리를 시작해 항상 가꾼 신선한 피자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특히 피자 맛의 비결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첨가한 저온 숙성 도우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신선한 올리브를 맨 처음 압착한 것으로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 등 올리브의 유효 성분이 풍부해 최상급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첨가한 저온 숙성 도우는 기존 도우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과 함께 먹고 난 후에도 속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1인 피자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직화로 구워낸 스테이크와 특제 바비큐 소스가 어우러진 베스트 메뉴부터 달콤한 고구마와 베이컨이 만나 단맛과 짠맛의 조합을 이루는 메뉴와 모짜렐라 치즈와 고다 치즈, 그리고 스트링 치즈와 크림 치즈가 한가득 들어간 메뉴 등 총 16가지의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너무 좋고요.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양도 너무 딱 먹기 적당하고 다양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혼자 와서 자주 먹는 편이고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되게 편리한 음식인 것 같아요. 한편 이곳은 홀 테이블 외에도
배달과 테이크아웃도 가능해 소규모로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세척 및 손질해 가맹점에 제공하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데요. 현재 13호점까지 가맹점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상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1인 피자가 기존의 피자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피자의 선도 브랜드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홀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성비가 좋은 1인 피자가 창업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메뉴 구성과 함께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1인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가상 공간에서 현실 세계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2년 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갑작스럽게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면으로 참여하지 못해 어려워진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시도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란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세계, 즉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를 말하는데요. 온라인의 한계로 생각했던 현장성의 결여가 메타버스를 통해 오히려 오프라인의 제약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사례로 여겨지는 게임 외에도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 스포츠, 군대에서의 가상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기반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이대엽 대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안전한 공간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는데요. 네, 심리상담의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상담센터까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 눈치도 보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담사를 처음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희는 이러한 다가가기 어려운 심리상담과 정신과 서비스에 대한 높은 문턱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의 심리상담은 석박사급 상담사들과 내담자를 연결해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상담사와 내담자는 아바타를 통해 표현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는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세계에서 구현된 공간을 이동하면서 가상의 상황을 더 몰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상담사와 내담자는 아바타를 통해 이동하면서 상담 장면에서 실제감을 높이고요. 내담자는 익명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실보다 훨씬 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 표현에 있어 소극적인 내담자도 가상현실 공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데요. 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에서 상담사와 내담자가 그런 공간에서 만나 안전하게 상담적 관계를 맺습니다. 상담사는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할 수 있고 내담자는 아바타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노출 기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외상적 경험, 즉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분들이 무서워하는 장소, 상황, 대상과의 관계를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상담 도구를 활용해서 전부 언어적으로 표현해야 했던 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내담자는 자신의 현재 기분을 감정카드로 표현하며 상담사와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아바타라는 걸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마음을 표현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시는데요. 특히 내담자와 상담사가 아바타를 통해 같은 공간에 있다고 말하는 공간 실제감이란 걸 통해서 함께 있구나, 안전하구나, 편안하구나를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기존의 전통적인 상담과는 매우 다르게 신선함과 편안함을 상담에 이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메타버스 기반의 심리 상담 외에도 다양한 주제로 비슷한 마음의 문제를 공유하며 서로 간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 각자의 삶을 극복하는 메타버스 기반의 자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직 심리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심리 상담사 육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네, 저희는 내담자의 위로와 공감뿐만 아니라 호소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서 가상현실에서 연습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을 추구하는데요. 앞으로는 상담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신과 병원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나 취업 문제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이제는 메타버스 기반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대면하지 않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집안에서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벽 자체를 식물로 완전히 뒤덮는 벽면 녹화도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벽면 녹화에 필요한 기능성 화분을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봄이 돌아오면서 날씨는 점차 포근해지고 있지만 봄의 불청객인 미세먼지도 함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벽면 녹화라고 합니다. 벽면 녹화란 수직 벽면을 다양한 종류의 식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벽면의 식물은 보기에 좋은 조경 효과 외에도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미세먼지를 달라붙게 하며 외부의 열 침입을 차단하는 다양한 친환경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벽면 녹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사물 인터넷 기술과 식물 재배를 결합하여 벽면 녹화 시장이 더욱더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단연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벽면 녹화용 기능성 화분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하루 생활 중에 약 85%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할 때 발생하는 각종 오염 물질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에 식물을 이용해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고 공기질을 개선하여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수직농장 벽면 녹화의 기초가 되는 기능성 화분을 개발해 출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커지는 만큼 벽면 녹화는 단순한 경관미화 차원을 넘어 생활 환경을 폭넓게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서 벽면 녹화용 기능성 화분을 연구 개발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 벽면 녹화 시설업을 하려고 국내외 여러 벽면 녹화용 화분을 구입해 실험해 봤습니다. 대부분 저면 관수, 심지 관수, 부지포 관수 등으로 벽면 녹화 시설 조성하는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중력수가 빠지지 않아 뿌리 생육이 부진하고 빨리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모기 유충 등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벽면 녹화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여 간편하면서도 장기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벽면 녹화용 기능성 화분을 연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벽면 녹화 시 대부분 화분 내 고여있는 물을 흡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데요. 이러면 중력수가 빠질 수 없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뿌리가 썩거나 생육이 부진하고 모기 유충이 서식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면 녹화에 있어 화분은 필수 기반 자재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선보인 기능성 화분은 밀물과 썰물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관수 방법을 채택하여 관수 시 각각의 화분의 관수위와 배수위 및 배수 지연 시간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능성 화분은 관수 시에 개별 화분의 관수위와 배수위 및 배수 지연 시간을 각각 조절할 수 있는
10여 개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획기적인 기능성 화분입니다. 관수 후에는 중력을 완전히 배수시킴으로써 식물의 뿌리 생육 활성과 모기 유충 번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 호스를 이용해 관수관 및 배수관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어 경제성은 물론 비전문가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화분은 인접 화분과의 관수관 연결 시 온도가 300도에서 영하 180도에도 변형 없이 우수한 복원력과 유연성을 자랑하는 실리콘 호스를 사용한다는데요. 굴곡이나 높낮이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국제특허 기술로 벽면 녹화나 스마트팜 시설에 적용 시 시간 절약과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경 재배와 토경 재배를 복합적으로 사용 가능한 신기술 기능성 화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기능성 화분은 실내 공기 정화 및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의 심신치유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 설치하여 프렌테리어 및 먹거리 채소 또한 재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용 스마트팜 시장에 저희 기능성 화분을 적용하게 되면 수많은 센서와 전자장치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농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특허 출원을 통해 제품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여러 박람회에 참여해 국내외 바이어로부터 좋은 반응을 끌어내기도 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을까요? 현대인들은 급격한 도시화와 실내에서의 생활이 대부분임에도 건강한 자연이 주는 식물의 중요성 인식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벽면 녹화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 과정은 그야말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후발 업체에서의 입지 확보와 재정적 지원 등이 절실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서 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제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오염 최소화와 친환경 도시 조성이 화두에 오르면서 벽면 녹화 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벽면 녹화용 기능성 화분을 통해 모기 유충을 차단하고 식물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수요도 꾸준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삶의 질이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여기에 미치지 못해 아픈 상태로 오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건강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스스로 챙겨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독립운동가이자 선구적인 교육자로 꼽히는 고 유일한 박사님께서 1926년 창립한 기업입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 꾸준히 높은 매출을 달성하며 19년 연속 한국에서 존경받는 기업 제약부문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건강을 도울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는데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매일 곁에서 국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시작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당뇨병 유병률 1위로 특히 10명 중 3명은 자신에게 당뇨 관련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더러 당뇨병 환자 10명 중 7명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을 돕고 당뇨를 대하는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혈당관리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혈당 개선 기능성 개별인증 원료 미숙여주 주정 추출 분말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약 6년여 기간의 정부 과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으로 치매나 심혈관 질환 등 혈액이 미치는 모든 부위에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는데요. 이에 혈당 관리를 돕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주성분은 혈당 조절에 효능이 있는 채소인 여주라고 하는데요. 여주는 인도의 아유르베다, 일본의 고야 등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당뇨에 좋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상식입니다만 해당 여주를 쉽게 섭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특유의 쓴맛과 보관의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여주는 수확하고도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배와 수확이 매우 까다로운 채소입니다. 이에 쓴맛이 덜한 어린 여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특히 가루로 그동안 먹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간편한 초소형 정제로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은 혈당 개선 기능, 개별 인정형 원료인 미숙 여주를 분말로 추출하여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능성에 관련돼서 세포, 동물, 인체 적용 시험 간의 연관성 및 식후 혈당과 글루카곤 간의 유의성을 규명하였습니다. 다수의 논문을 통해 미숙여주가 식후 혈당과 글루카곤을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글루카곤이란 체내 지방을 분해하여 새로운 당을 생성시키는 호르몬의 일종인데 경구 당부화 검사를 하였을 때 위약군에 비해 혈당과 글루카곤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성이 입증되어 미숙여주가 개별인정형 원료로 등재되었습니다. 미숙 여주 외에도 바나바잎 추출물과 치커리 뿌리 추출 분말, 뽕나무잎 추출 분말 등 혈당에 좋은 원료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혈당 관리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제조될까요? 1, 2차 추출에 걸친 원료 추출이 이루어집니다. 여과호 감압 농축을 하여 미숙 여주 주정 추출물, 주원료를 완성합니다. 이후 바나바잎 추출물 등 풍부한 부원료를 혼합하여 마지막으로 살균한 뒤 분무 건조시키게 되면 최종 제품 원료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은 당뇨병 전 단계에서 보조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거나 혈당 수치에 대해 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단 것과 군 것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섭취하기 좋은 제품으로 하루 3포를 식후 1포씩 섭취하고 물과 함께 삼키면 된다고 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을 하지만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성분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 수유부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한 후 제품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 고민이라면 식단 관리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혈당 관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됨에 따라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다른 가운데 건강한 호흡을 유도할 수 있는 휴대용 호흡 훈련기기를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 변화하면서 국민 의료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킨 의료기기와 모바일 기반의 헬스케어 앱, 원격 의료 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폭넓게 진화하는 중이라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휴대용 호흡 훈련기기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재활산업 분야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재활공학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애인, 노인 관련된 건강 개선 제품을 제조, 서비스를 하고 있고 호흡 훈련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리치료, 작업치료, 노인 전문가 교수님들, 그리고 IT, 기업과 네트워크 기업들과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제품을 기획, 제조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수한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구 개발에 끊임없이 투자하며 그 결과 독자적인 호흡훈련 기기를 개발해 국내외 재활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데요. 요즘 시대를 웰니스 시대라고 부르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헬스만 검색하더라도 운동 방법이나 운동 루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의 원천인 호흡은 나의 호흡이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아직 전통적인 방법으로 호흡자를 하고 있어 호흡 훈련기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통적인 방법은 구슬 올리기, 풍선 불기 등의 그 호흡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 그 기술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나의 폐활량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재미있게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호흡훈련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 GMP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호흡훈련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호흡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자신의 신장과 체중을 입력하고 폐활량을 측정한 뒤 1분 동안의 심폐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면 총 15단계의 레벨 중 사용자에게 적합한 호흡훈련 레벨을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튀어오르는 달걀을 들숨과 날숨을 통해 라켓을 회전시켜 꼬린 지점까지 올려보내는 게임과 들숨과 날숨을 통해 좌우 캐릭터의 색상을 맞추는 게임, 최대한 들숨을 하여 게이지를 채운 다음 날숨을 통해 전진하는 게임 등 총 5가지의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호흡 운동을 할 수 있다는데요. 숨만 잘 쉬어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뇌가 활성화되며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요. 다양한 게임 기반의 호흡 훈련 기기를 통해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홍성태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호흡이라는 부분들이 저희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호흡 건강관리가 굉장히 좀 동떨어진 부분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약 2만 번, 그리고 70평생 한 5억 4천 번 정도 호흡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와 함께하는 호흡의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일상생활의 건강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좀 의문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기본인 호흡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건강을 좀 되찾는 그런 부분들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호흡을 통해서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호흡훈련기기 개발 시에 어디에 중점을 뒀을까요? 우선 기존의 전통적인 수동적인 방법에서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지만 가상현실 기반의 그 플랫폼 앱을 이용해서 어떤 호흡의 훈련, 테스트, 그리고 게임을 적용을 좀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횡격막 강화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동부하 장치를 이용한 부분들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했을 때 저희뿐만 아니고 어떤 전문성을 돋보이기 위해서 어떤 병원의 의료진과 그리고 물리치료 교수진들이 좀 함께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호흡 훈련, 흡기와 호기하는 그 프로토콜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 방법에 좀 중점을 좀 두었습니다. 회사의 경쟁력은 뭘까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게임을 이용한 그 호흡 훈련과 그리고 호흡 측정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게임을 적용을 시킨 첫 사례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현실 기반의 좀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와 늘 함께하는 호흡이지만 그 호흡의 중요성을 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좀
호흡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어떤 보급을 좀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다음으로 올해 한 9월 정도에 출시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범용적인 호흡훈련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뭐 다이어트라든지 청소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시장에 많은 보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가가 처지거나 눈밑이 그늘지면 피곤한 인상을 주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노화가 걱정되는 나이가 되면 눈가 주름이 더 신경 쓰이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눈가가 처지거나 눈밑이 그늘졌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상안검, 하안검 성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력을 갖춘 5060 세대를 뜻하는 58세대와 젊게 살고 싶어하는 40대를 일컫는 영포티까지 최근 중장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꾸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뷰티 분야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진 피부와 주름 등 노화로 인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을 개선하고 싶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에 노화가 빨리 찾아오는 부위인 눈 성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많은 중년이 고려하는 눈 성형으로는 상안검과 하안검 수술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깜빡이는 눈은 다른 부분에 비해 피부가 쉽게 늘어납니다. 눈꺼풀 피부가 늘어나면 눈매가 처지고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미용적인 문제뿐 아니라 속눈썹이 처진 눈꺼풀을 들어 올리게 되면서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심할 경우에 눈꼬리 부분에 눈물이 고여 여름에 짓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도 있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진 눈꺼풀을 걷어주는 수술을 상안검 수술이라고 합니다. 걷어주는 부위나 방법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단순히 위에서 걷는 방법부터 양쪽 쌍꺼풀에 차이가 있거나 안검할 수가 있는 경우 같이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안검 수술은 피부만 잘라내는 것이 아닌 피부를 절개한 후 눈을 뜨게 만드는 근육인 상안검 거근을 팽팽하게 만들어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수술은 눈꺼풀의 주름을 따라 절개하여 피부와 근육의 상태에 맞게 일부 제거한 후 봉합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얇은 피부는 빛을 반사시키고 아래층의 근육을 푸르게 보이게 만들어 눈밑을 어둡게 보이게 합니다. 이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큰 원인이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고 늘어난 피부를 절제함으로써 다크서클의 진행을 막고 더 젊고 건강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출된 눈밑 지방을 정리하여 평평하게 만들고 처진 피부를 걷어주는 수술을 하안검 수술이라고 합니다. 아래 눈꺼풀의 조직이 노화하면서 피부가 처지거나 눈꺼풀 바로 아래의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해 불룩하게 튀어나온 경우 하안검 수술이 필요하다는데요. 하안검 수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의료진이 직접 정밀 진단을 한 후 환자에게 어울리는 모양을 디자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 안쪽 결막을 절개해 지방과 처진 피부 일부를 절제하고 늘어진 근육을 경우에 따라 뼈막에 고정한 뒤 봉합한다는데요. 눈가 피부가 처지게 되면 미용상의 문제 외에도 기능상의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데요.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의 정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수술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용택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안검, 하안검 수술에 대한 중장년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인생 전체로 볼 때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아름다웠던 시절은 비교적 짧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나이 든 얼굴로 보내게 됩니다. 예전이라면 이미 은퇴했을 나이에 여전히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중장년층이 성형수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성형수술이 단순히 외모를 가꾸거나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더 오래 유지시키고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되돌릴 수 있는 수술이다라는 인식의 변화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상안검 수술은 노화로 인해 생기는 얼굴의 변화를 가장 자연스럽게 되돌릴 수 있을 뿐더러 큰 불편함 없이 자연스러운 젊은 눈매를 되찾을 수 있는 수술이기에 많이들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도 상안검이나 하안검 수술을 합니까? 네, 합니다. 젊은 분들은 원래 눈꺼풀 자체가 처진 분들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 쌍꺼풀 테이프로 라인을 만든 경우에 쉽게 처져서 눈꺼풀이 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하면서 피부 절제를 같이 동반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젊은 나이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잘 찾는다면 피부가 늘어나기 전에 지방의 돌출만을 결막하 지방제 배치로 할 경우에는 수술 시간도 10분 내외로 짧고 또 피부에 절제 없이 2, 3일간의 회복 기간만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안검 수술을 하면 재발하지 않습니까? 재발할 수 있습니다. 눈밑 지방은 눈동자를 받치는 지방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과도한 제거를 했을 때 오히려 눈밑 꺼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차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0년 전으로 다시 돌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는 재수술을 하면 되는데 과거의 수술력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조금 더 미뤄서 해야지, 조금 더 심해지면 한 번에 해야지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눈밑 지방이 피부를 밀게 되고 얇아진 피부는 힘이 없어서 지방을 더 돌출되게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요. 더구나 수술을 하더라도 이미 얇아진 피부를 평평하게 만들 뿐이지 다시 두껍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개인차에 맞게 수술 방법을 차이를 둘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윤민수 대표와 함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학 캠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름과 겨울방학 3, 4주의 기간 동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 14시간 공부시키는 몰입형 방학 캠프 훈련소입니다. 방학 캠프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저는 30년 이상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직접 공부했던 14시간 공부는 저뿐만 아니라 14시간 공부를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모든 학생들도 14시간 공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방학 기간 중 제가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제가 직접 16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방학 캠프입니다. 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은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밤 12시에 취침을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은 각각 30분씩 밖에 주어지지 않지만 중간에 낮잠 자는 시간이 1시간 있습니다. 학생들은 나머지 14시간 동안 오직 아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공동체 학습입니다. 공동체 학습은 혼자서 공부하기에 벅찬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 장소에 함께 모여 저의 지도하에 단체 학습을 하게 되는 면학 조성 학습 시스템입니다. 14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 본인도 공부에 자신감을 얻어 하루 14시간 학습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 학습은 저희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30분 계획표입니다. 30분 계획표는 학생들이 공부할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여 고도의 집중력으로 14시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습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공부는 뇌가 스스로 하는 거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특정 과목에서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겠지만 결국 공부라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공부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지라 일부 혹자들에게 학습 효용성이 가장 떨어지는 공부 방식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훈련을 받은 학생과 자기주도 학습 훈련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 밀도는 상당히 큰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제가 운영하는 방학 캠프는 학생들을 하루 14시간씩 공부시키는 훈련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의 어려운 문제를 거의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가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학생이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집중하고 복습하더라도 공부한 내용을 모두 알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비록 공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모르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아주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아는 공부가 무엇인지를 저는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는 그런 방법론적 질문은 그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그 해답을 풀지 못하는 아마 미지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학생들에게 기가 막힌 공부 방법을 제시해 드리면 학생들의 성적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공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접근보다는 책을 펼쳤을 때 그 내용을 완전히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방학 캠프를 진행하는 운영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 14시간 공부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 4주간의 그 방학 캠프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학습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2년 동안 쉬지 않고 공부를 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하루 14시간씩 공부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2, 3년 후 가령 100명의 학생들 중에서 한 50명 이상의 학생들을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에 반드시 진학시킬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학생들을 힘껏 도울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효동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부동산, 민사, 가사, 형사 등 각 분야의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입니다. 법무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후 변호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거에 비해 과대 광고나 근거 없이 승소를 보장하는 등 과도한 수입 유도를 하는 사무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의뢰인들은 점점 신뢰할 수 있는 로펌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의뢰인들이 로펌의 이름만 듣고도 사건을 의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이름 있는 사실 로펌들은 수임료가 상당히 높다 보니 일반인들께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합리적인 비용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로펌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법무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부동산, 민사, 가사, 형사 등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부동산 전담팀에 대한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부동산 자체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각종 문제들로 인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하자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의 전제가 되는 내용에 있어가지고 해석 차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부동산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소송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의 해제, 또 뭐 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권리금 계약, 건물 명도, 뭐 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주의 토지 통행권, 뭐 법정 지상권 등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종류의 소송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더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도 소송 시에는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 소송뿐만 아니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등 보전 처분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완전히 종료되기까지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 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강제 집행 등의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이야기하시니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기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저희 의뢰인이자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 있기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하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는 임차인이 차임을 미납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앞선 사건의 임대인 측은 위 특례 조항을 적절히 검토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저희는 위 조항을 근거로 사건을 방어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사건의 경우에는 다양한 법조항이 신설, 개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점을 항시 검토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일 듯 싶습니다. 최근에는 상가 명도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명도소송, 요즘은 명도소송을 임도소송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부진해서 그 차임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명도소송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명도 소송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분쟁은 보통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소전 화의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명도 소송이랑은 긴 과정을 좀 생략할 수는 있는데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원을 통하여 재소전 화의라는 제도를 거치게 된다면 해당 화해 조서가 재판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화해 조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상대방은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제도라서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재소전 화해도 함께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저희 법무법인의 슬로건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에게 법률 전문가로서 거짓 없는 상담과 진심을 담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의 한 사건 한 사건에 대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감동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철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껌을 씹거나 호두나 땅콩 같은 견과류를 먹어서 안면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졸음을 쫓는 데 도움을 주고요. 운전할 때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졸음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